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은 가산세 규정이 좀 가혹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처럼 굉장히 형식적인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관련돼서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가산세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산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평상시에 해 놓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래처에서 항상 좀 불안해하는 것들이 이제 가산세 부분이죠. 뭐 흔히 뭐 벌금 무는 거 아니냐, 뭐 과태료 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산세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는 크게 우리가 한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거,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 신고 납부 불성실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명세서 제출을 잘 의무사항을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거는 미등록, 타인 명의 등록, 미등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발이 되는 경우에, 그죠? 가산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고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이러한 가산세 규정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세금 계산서는 매출 세금 계산서가 있고 매입,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의 세금 계산서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발급 불성실 세금 계산서 자체를, 그죠? 그 다음에 발급되어 있지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뭐 그런 가산세가 있을 거고요.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도 세금 계산서 자체를 수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과다 공제되는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매입 세금 계산서와 비슷한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와 관련돼서 그 가산세 규정을 둬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추가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 납부 불성실과 관련된 거는 여기 써 있죠.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아무리 신고 관련된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관련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무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를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기한 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를 한 거고, 그럴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할 때는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반드시 붙는다. 이 세트입니다. 세트. 그죠? 그 다음에 과소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한 거죠. 그죠?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덜 낸 겁니다. 그랬으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무슨 신고를 합니까? 수정 신고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수정 신고를 할 때는 과소 신고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러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첨부 서류들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서류들이 제출이 되지 않으면 부속 명세서나 관련 자료들이 제출이 되지 않으면 뭘로 본다? 무신고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납부 지연 가산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법조문상으로는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가산세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옛날에는 이제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구분을 확실히 지었었는데 납부 지연 가산세로 그 통합을 했습니다. 가산금과 가산세는 똑같이 납세자 입장에서 더 내는 세금인데 불편하지 않냐라는 취지인데 뭐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국세징수법에서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납부 지연 가산세, 가산금도 포함을 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천징수와 비슷한 게 부가가치세법에서 대리납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도 국세기본법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실무 사례에서는 제가 과세 그 거래처들이 우리 저 같은 그러한 세무사, 변호사 뭐 이런 현금 수입 업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뭐 예식장, 중개사무소 뭐 이런 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에 한해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 가산세 때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현금 장사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공급 명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다, 가산세 때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중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들 간략하게 좀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이다. 공급자 입장에서 그죠? 공급자 입장에서 지연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확정 신고 기한 내만 발급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시기 특례 규정에 의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섰지만 확정 신고 기한 내에는 발급을 했다. 이런 취지죠. 미발급은 어때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가산세율이 1%, 2% 뭐 이렇게 됩니다. 1%가 적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크죠. 우리가 매출 규모로 매출로 따지니까 10억이면은 1%면은 10%면은 1억이고 1%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부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할 일은 아니지만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가산세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발급하는 거 가산세 1%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점, 지점 뭐 이런 상황이 있는 본지점 사업자다라고 하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채택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부가세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니까. 근데 그거의 예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죠. 그죠? 그래서 거래처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통은 본점에서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본점 사업자 번호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지점 거다라고 하면 지점에서 지점 명의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뭐 섞었다,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예전에는 2% 가산세 물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낮춰준 거죠. 50%, 1%로 낮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걸 회피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을 하는 게 좀 수월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업자 단위과세든 주사업장 총괄 납부든 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장별로 과세표준, 뭐 매입 자료, 뭐 이렇게 명세서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 거래처가 잘 협조를 하면 뭐 수월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먹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됐다든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면 가산세 1%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지연전송, 미전송 뭐 이런 전송과 관련된 의무 사항을 위반을 했다 뭐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여러분들은 뭐 가산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체감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다음에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을 한다든지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든지 가공과 위장은 말이 다르면 의미가 다르죠, 그죠? 실물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거를 가공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장이다라고 하면은 A 거래처에다가 뭐 발급을 해야 될 걸 B 거래처에다가 발급한다든지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가공이다라고 하면 3% 세죠. 위장이다라고 하면 2%의 가산세를 적용을 받는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를 해서 발급을 했다. 이 부분 우리가 공급가액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돼 있으면 1% 가산세를 부과를 한다. 뭐 이게 앞에 나와 있죠,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 그죠? 이거는 1%인데 세금계산서 불성실 기재로 이 부분은 뭐예요? 공급가액은 2%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가액은 좀 더 규제를 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급가액 같은 경우는 과대 기재를 하게 되면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하고 이거하고 다툰다라고 하면 이거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료상 같은 경우에 자료상 사업자가 아닌데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자료상들 가산세 3%. 그다음에 합계표와 관련해서 미제출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가산세 뭐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한다. 지연제출 가산세 0.3% 적용을 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이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 사업자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길 수가 있는 그러한 가산세죠. 자, 그다음에 매입과 관련해서는 가공 위장 똑같습니다. 가공 위장 세금 계산서로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 공급자, 공급받는 자 다 3%, 2%씩 가산세 두드려 맞습니다. 그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논한 거죠. 6%씩, 4%씩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수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공급가액 과다 기재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거 공급자도 2%, 공급받는 자도 2%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 자료상. 그다음에 지연수치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원래는 언제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연수치했다. 이럴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매입자 입장에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그걸로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받고 받지만 지연수치 가산세 0.5% 가산세는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는 항상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을 못했다라고 하면 미발급으로 2%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해가지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가산세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경정시, 경정이라는 말, 경정 청구하고 경정하고 다르죠. 경정이라는 거는 세무조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쉽게 다가올 것 같고요. 이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돼서 가산세 규정들이 있다. 이것처럼 가산세가 공급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까 우리가 국세기본법 얘기하면서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당연히 부과가 된다. 그 다음에 과소 신고를 했을 때는 수정 신고를 하죠. 그죠? 수정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가산세를 맞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면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죠? 가산세 부과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하라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그죠? 수정 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 감면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빨리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까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빨리 수정 신고하라는 취지죠, 그죠? 그리고 3개월 이내다 그러면 75%, 뭐 50%, 24개월, 2년 이내면 10% 정도는 감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수정 신고를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신고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면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6개월 이내는 20%까지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감면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으면 거래처에서 가산세 맞게 생겼습니다. 가산세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러면 90% 감면을 생각을 하게 되면 빨리 수정신고 해서 90%를 깎아주면 우리가 깎아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거래처에서 좀 능력 있는 그러한 직원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면 좋은 내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